어느 날 인터넷을 하다 심심해서 내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어. 검색을 해보니 의사, 운동선수, 교수 등 나와 이름은 같지만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속으로 생각했지. 우와, 진짜 많네. 내 이름이 흔하긴 진짜 흔한가 보네. 그러다 웹문서 탭이 김정현 그 자식만 생각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다. 라는 글이 있길래 뭔가 싶어서 클릭했어. 초보가 만든 것 같은 단순한 디자인의 그 홈페이지는 게시판이 달랑 하나 있을 뿐이었다. 헐, 요새도 이런 홈페이지가 다 있네. 김성현 그 자식이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되었다. 역시 쓰레기였다. 하루 종일 기분이 더럽다. 게시글들은 하나 같이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김정현이란 사람을 욕하는 글들 뿐이었다. 김정현이랑 같은 지하철을 탔다. 썩은 내가 진동했다. 물론 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이름이 같아서인지 어쩐지 흥미가 생긴 나는 게시물들을 차근차근 읽어보기 시작했다. 뭐야? 오늘 입고 온 그 옷은? 지가 연예인인 줄 아나? 재수없어. 글은 끝도 없이 있었고 전부 김정현이란 사람에 대한 욕이었다. 김정현이 웃고 있는 얼굴 보면 토할 것 같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다. 처음엔 단순히 분풀이 정도에서 시작했던 글들은 최근 날짜로 증오가 심해져 기분이 나쁜 수준까지 오고 있었다. 그렇게 다시 들어간 홈페이지에는 글이 또 업로드되어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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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오늘 적은 글이었다. 아씨. 뭐 이딴 녀석이 다 있어. 재수없네. 난 기분을 풀기 위해 그 홈페이지를 내 미니홈피에 올려서 친구들에게 보여줬다. 아. 나 새벽에 검색하다가 이런 거 찾음. 나랑 이름 똑같아서 기분 나쁘다. 라며 그 홈페이지를 태그해서 올렸다. 그리고 친구들이 올라온 댓글을 보고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잠이나 자자 싶어서 잠을 청했다. 다음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단 하나의 게시물 말고는 모든 글이 지워져 있었다. 들켰수다. 목소리에 끈적한 무언가가 묻어 있었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맞은편을 봤다. 남자 둘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상황을 보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 보고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들의 눈이 이상하게 초점이 없었다. 왜 저러지? 속으로 생각했다. 가운데 여자의 손이 보였다. 무릎 위에 올려진 채로 미동도 없었다. 술에 취한 사람치고는 너무 조용했다. 숨소리도 미세한 떨림도 없었다. 그저 놓여 있었다. 마치 물건처럼. 아가씨. 아저씨가 또 불렀다. 왜 이러세요? 싫다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손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시바마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문이 열렸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다.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플랫폼으로 뛰어내렸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다. 그냥 걸었다. 아니, 뛰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계단 앞에서야 멈췄다.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려는 순간 어깨 위에 손이 얹혔다. 온몸이 굳었다. 천천히 뒤를 돌았다. 아까 그 아저씨가 서 있었다. 나를 따라 내린 것이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렸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남자의 표정이 달랐다. 아까의 그 끈적한 미소가 없었다. 그 자리에 있는 건 창백하고 굳어버린 얼굴이었다. 아가씨. 놀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아까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들. 혹시 자세히 보셨나요? 네? 그 대학생들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가운데 그 여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죽어 있었어요. 세상이 한 박자 늦게 돌아가는 것 같았다. 네? 처음 탔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고개가 너무 자연스럽지 않게 떨어져 있고 손에 혈색이 없었어요. 양옆에 앉은 남자들이 어깨와 허리를 잡아서 세워두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가씨한테 말을 건 건. 남자는 잠시 말을 끊었다. 저 사람들 시선이 아가씨한테 가 있었거든요. 아가씨가 눈치챈 것 같아서. 일부러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게 한 겁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갔다. 내가 맞은편을 볼 때마다 남자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었던 것.
아무도 이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 아니, 반응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반응하지 않기로 한 것. 그리고 죽은 여자. 그 처진 고개가, 그 움직이지 않는 손이 너무도 선명하게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나는 그 여자와 같은 칸에, 같은 열차에 종착역까지 함께 타고 갈 뻔했다. 플랫폼 저 끝에서 열차가 멀어지고 있었다. 이미 문은 닫혔고 불빛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 그렇게 지나갔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밤이었다. 유튜브를 3시간쯤 보다 지쳤고 게임도 딱히 손이 가지 않았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나는 멍하니 검색창만 바라보다 별 이유도 없이 내 이름을 입력했다. 김정현. 뭐가 나오려나? 결과는 꽤 많았다. 의사 김정현, 배드민턴 선수 김정현, 대학 교수 김정현, 유튜버 김정현. 이름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묘하게 재밌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웹문서 탭을 열었을 때 시선이 한 줄에 멈췄다. 김정현, 그 자식만 생각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다. 클릭했다. 2000년대 초반 감성의 홈페이지였다. 흰 배경에 검정 글씨 게시판 하나. 요즘 세상에 이런 페이지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다. 방명록도 없고 메뉴도 없고 단란 게시물 목록만 있었다. 작성자 이름은 없었다. 닉네임도 아이디도. 헐, 요새도 이런 홈피가 다 있네. 게시물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글들은 전부 같은 사람, 즉 김정현이라는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었다. 분노의 결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했다. 가까운 사이인 것이 분명했다. 직장 동료인지, 친구인지, 이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김정현 그 자식이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됐다. 역시 쓰레기였다. 하루 종일 기분이 더럽다. 김정현이랑 같은 지하철을 탔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뭐야? 오늘 입고 온 그 옷은 지가 연예인인 줄 아나? 재수없어. 이름만 같을 뿐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 관한 글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을 떼기가 어려웠다. 직접적인 이름이 내 이름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기묘하게 몰입이 됐다. 마치 누군가 나를 욕하는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는 것 같은 그 불쾌하고도 묘한 쾌감. 김정현이 웃고 있는 얼굴 보면 토할 것 같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다. 초반 글들이 일상의 불만을 털어놓는 수준이었다면 최근 날짜로 올라올수록 글의 온도가 달라졌다. 분풀이가 아니었다. 증오였다. 단어 하나하나가 더 날카로워지고 더 구체적이 되고 더 집요해졌다. 나는 등이 살짝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계속 스크롤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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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오늘 날짜였다. 몇 시간도 되지 않은 글이었다. 나는 혀를 찼다.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봤자 인터넷 어딘가에 이상한 사람이 지른 비명 같은 것이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지.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미니홈피를 열었다. 새벽에 심심한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 친구들한테 공유나 해야겠다 싶었다. 김정현님의 미니홈피 오늘 250일. 아, 나 새벽에 검색하다가 이런 거 찾음 나랑 이름 똑같아서 기분 나쁘다 키읔키읔키읔키읔. 링크 첨부됨. 친구들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몇 명이 바로 댓글을 달았다. 키읔키읔키읔키읔 미친 뭐야 이거 심리상담 좀 받아야 할 듯. 나도 내 이름 검색해봐야겠다. 야 이름 같은 김정현한테 미안하다 키읔키읔. 나는 그 댓글들의 답을 달면서 낄낄댔다. 별거 아니었다. 그냥 새벽의 소소한 화제거리였다. 잠이 슬슬 왔다. 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다. 다음날 오전.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폰을 집었다. 미니홈피 알림이 몇 개 와 있었다. 친구들이 달아놓은 추가 댓글들이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별 생각 없이 어젯밤 그 홈페이지 링크를 다시 열었다. 홈페이지가 이상했다. 게시물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 어젯밤에 읽었던 수십 개의 글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던 그 게시물들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흰 배경 빈 게시판. 딱 하나의 글만 남겨진 채로. 들켰수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놨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들켰다. 뭘? 내가 봤다는 걸? 아니 내가 링크를 공유했다는 걸? 그 사람은 알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발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냥 조용히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뜨렸다는 것을.
방문자 기록이 있었을 것이다. IP가 찍혔을 것이다. 내 미니홈피 링크가 유입 경로로 잡혔을 것이다. 나는 내 미니홈피를 열었다. 어젯밤 올렸던 글 아래 모르는 사람의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다. 아이디는 공백이었다. 프로필 사진도 없었다. 알 수 없음 오늘 417. 이름이 같군요. 댓글을 삭제했다. 링크도 지웠다. 미니홈피를 비공개로 돌렸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새벽 4시 17분. 그 시각에 이미 내 미니홈피를 찾아낸 사람이었다. 내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김정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누군가를 그토록 집요하게 증오해온 사람이 이제는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김정현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 글들은 지워졌다. 증거도 내용도 흔적도 없다. 경찰에 신고하기엔 너무 막연했다. 위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름이 같군요. 그 5글자가. 나는 며칠째 잠을 잘 못 자고 있다. 창문이 잘 잠겼는지 자꾸 확인하게 된다. 내 이름을 검색하면 내 미니홈피가 나온다는 걸 이제는 그 사람도 안다는 게 자꾸 머릿속을 맴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잠들기 직전마다 떠오른다. 그 홈페이지의 김정현과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인 걸까?